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명백하게 말이 바뀐 장면을 본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건 맥락이 있겠지. 언론이 왜곡했을 거야.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지.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똑같은 모순된 발언을 했다면요. 거봐, 역시 저럴 줄 알았어. 본심이 드러난 거지.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이 차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인 편이야. 상식적인 판단을 한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면을 뇌 속에서 직접 촬영한 실험이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영상을 보여줬어요. 하나는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의 명백한 모순 발언, 또 다른 하나는 반대편 인물의 똑같은 수준의 모순 발언, 그리고 참가자들의 뇌를 MRI로 실시간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편의 모순을 볼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어.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뇌의 영역은 거의 작동하지 않았고, 대신 감정과 정체성을 담당하는 영역이 강하게 활성화됐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모순을 합리화하고 나서 뇌의 보상회로가 활성화됐다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잘했어. 믿음을 지켜냈어. 즉, 우리는 틀린 정보를 바로잡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지켜냈을 때 뇌가 보상을 줍니다. 이 실험이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라는 정체성을 지키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거죠. 한 연구소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같은 정책에 대한 두 개의 기사를 보여줬어요. 하나는 그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 다른 하나는 반대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자신의 정치 성향과 맞는 기사를 읽을 때와 반대되는 기사를 읽을 때 뇌의 활성화 패턴이 완전히 달랐어요. 자기 생각과 맞는 기사를 읽을 때는 보상회로와 관련된 영역들이 상대적으로 더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돈을 받았을 때와 비슷한 반응이었죠. 반대로 자기 생각과 다른 기사를 읽을 때는 어땠을까요? 뇌의 위협감지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공격받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와 유사한 뇌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건 그 사람의 의지나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자동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평생 독서를 해온 사람도, 심지어 과학자들조차도 이런 뇌의 자동 반응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왜일까요? 우리 뇌는 진실을 찾는 기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도구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뉴스를 보다가 내 생각과 정반대되는 의견이 나오면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험. 반대로 내 생각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속이 시원해지면서 그렇지, 내 말이 맞다니까? 라고 무릎을 치게 되는 그 순간 말이에요. 어떤 정치 이슈로 가족들과 명절에 엄청 싸우기도 하죠. 내 생각에는 명백한 사실인데 아버지는 완전히 반대 의견을 고수하는 등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아버지는 왜 저렇게 고집불통이실까? 분명한 사실인데 왜 안 받아들이시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순간 고집불통은 아버지만이 아니라 여러분 역시 똑같은 뇌의 작동 방식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 뇌가 왜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만 골라서 받아들이는지 그 신비로운 메커니즘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성격이나 고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의 생존 본능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뇌는 하루 종일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스마트폰에서 쏟아지는 뉴스와 SNS 피드까지. 만약 이 모든 정보를 똑같은 비중으로 처리한다면 뇌는 과부하가 걸려서 멈춰버릴 겁니다. 그래서 뇌는 필터를 만들었어요. 이 필터가 바로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확증 편향이란 간단히 말해서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자동으로 걸러매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게 나쁜 것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수만 년 전 초원에서 사냥을 하던 우리 조상들을 갑자기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이때 저게 사자일까 아니면 그냥 바람일까 라고 한참 고민하면서 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과 저번에도 저런 소리 나면 위험했어, 빨리 도망가자 라고
즉각 반응하는 사람 중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과거의 경험과 믿음을 빠르게 적용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생존에 유리했던 겁니다. 이제 뇌의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우리 뇌의 앞쪽에 있는 전전두엽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곳은 복잡한 사고, 계획, 판단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전전두엽이 새로운 정보를 평가할 때 완전히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운동은 건강에 좋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다는 기사를 접했어요. 이때 전전두엽은 뭘 할까요? 놀랍게도 이 부위는 그 새로운 정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기존의 운동은 건강에 좋다는 믿음을 지키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이 기사는 신뢰할 수 없어. 이건 극단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야. 내 경우와는 다르지. 라는 식으로 합리화를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은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뇌의 감정 중추라고 할 수 있어요. 두려움, 불안, 위협을 감지하는 곳이죠. 재미있는 건 편도체가 단순히 신체적 위협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협, 즉 내 믿음이 도전받는 상황도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정치적 신념, 종교적 믿음, 혹은 자녀 양육 방식을 비판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건 마치 누군가가 여러분을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것과 비슷한 뇌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가족들과 의견이 다를 때 속이 쓰리고 화가 나는 건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뇌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등장합니다. 도파민은 보통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히는 보상과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물질입니다. 여러분이 내 생각과 딱 맞는 기사나 댓글을 발견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렇지, 내 말이 맞았어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바로 이때 도파민이 분비되는 겁니다. 도파민은 중독성이 있어요. 한번 맛을 보면 계속 그 경험을 반복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글을 찾아 읽고 같은 의견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담배나 술처럼 중독 회로를 자극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얻을 때마다 뇌는 작은 보상을 받는 것처럼 느끼고 그 경험을 반복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내 의지로 판단한 게 아니라 뇌의 화학물질에 조종당한 거야? 정확히 그렇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사실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믿는 그 순간에도 뇌는 이미 자동 조종 모드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현대사회는 이런 뇌의 특성을 극대화시키는 환경으로 변했거든요. 2026년 현재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접하는 정보의 양이 조선시대 사람이 평생 접하는 정보보다 많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보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편향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플랫폼들은 모두 알고리즘으로 작동해요. 알고리즘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최대한 오래 플랫폼에 머물게 하는 것. 그래서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여러분의 생각과 비슷한 콘텐츠만 계속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한번 클릭한 정치 성향의 뉴스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비슷한 성향의 콘텐츠만 추천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 뇌의 확증 편향 시스템과 SNS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결합했다는 겁니다. 뇌는 원래 자기 생각과 맞는 정보를 좋아하는데 알고리즘은 그런 정보만 계속 제공해줘요. 이건 마치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에게 계속 치킨과 피자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뇌는 점점 더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되고 다른 관점은 아예 접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SNS 사용자들을 조사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필터 버블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사람은 보수 콘텐츠만, 진보 성향의 사람은 진보 콘텐츠만 보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측은 점점 더 극단화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할 기회가 없으니까 상대를 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사실 상대방도 똑같은 뇌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알고리즘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반대편 필터 버블에 갇혀 있을 뿐이죠. 자, 그럼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뇌가 정보를 선택하는 데는 기저핵이라는 부위도 관여합니다. 기저핵은 습관과 자동화된 행동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던 행동도 반복하다 보면 자동화되잖아요. 자전거 타기나 운전처럼요. 정보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 기사 진짜인가? 하고 고민하지만 같은 패턴을 반복하다 보면 뇌는 자동 모드로 전환돼요. 아, 이런 류의 기사는 안 믿어. 이런 출처는 신뢰해. 이렇게 판단 자체가 습관화되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감정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논리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먼저 작동하고 논리는 나중에 따라옵니다. 한 신경과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감정으로 결정하고 논리로 정당화한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특정 정치인을 좋아한다고 칩시다. 그 정치인이 실수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때 뇌는 뭘 할까요? 먼저 감정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설마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 다음 논리적 사고가 작동하는데 이 논리는 감정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요. 기사가 과장된 거야. 맥락을 모르고 비판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이런 식으로요. 반대로 여러분이 싫어하는 정치인이 좋은 일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역시 감정이 먼저 작동합니다. 분명 뭔가 숨은 의도가 있을 거야. 그리고 논리가 따라오죠. 이건 선거를 앞두고 이미지 관리용이야. 진심이 아니라 쇼야. 보이시나요? 같은 행동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정체성이라는 요소가 추가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정체성과 연결시켜서 받아들여요. 나는 진보적인 사람이야. 나는 과학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은 단순한 라벨이 아니라 자아의 핵심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정치적 신념을 비판하면 그건 단순히 의견의 차이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뇌는 자아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방어 모드로 들어가고 반대 의견을 더욱 거부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암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편향이어서 벗어날 수 없는 건가?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확증 편향은 피할 수 없는 뇌의 기본 설정이지만 우리에게는 메타인지라는 강력한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메타인지란 쉽게 말해서 생각에 대한 생각, 즉 자신의 사고 과정을 관찰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뇌는 확증 편향이라는 자동 모드로 작동하지만 우리는 그걸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바로 전전두엽의 또 다른 기능 덕분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사를 읽고 맞아, 이게 진실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잠깐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정보를 더 믿고 싶어 할까? 내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닐까? 이 간단한 질문이 뇌의 메타인지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자동 모드에서 수동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이 40% 이상 향상됐어요.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에 노출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당연하죠. 편도체가 위협으로 인식하니까요. 하지만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이란 뇌가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해요. 마치 근육을 운동으로 키우듯이 뇌도 훈련을 통해 변할 수 있는 거죠. 반대 의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점차 뇌가 적응합니다. 아, 이 의견도 나름의 논리가 있구나.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네. 이렇게 수용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자신이 평소에 읽는 뉴스 매체와 정반대 성향의 매체를 한 달간 함께 읽어보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힘들 겁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고 화가 날 거예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속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양쪽의 논리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이슈에 대해 정답은 하나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출처 점검 습관입니다. 정보를 받아들이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정보의 출처는 신뢰할 수 있나? 원본 자료는 뭐지?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지? 이런 질문은 뇌의 전측 대상 피질이라는 부위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부위는 갈등 상황을 감지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해요. 재미있는 건 이 부위가 활성화될수록 우리의 판단이 더 정확해진다는 겁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경고해 주는 것처럼. 전측 대상 피질은 잠깐 이 판단 다시 생각해봐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네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자기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신경세포입니다. 직접 대면해서 대화하면, 특히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진솔하게 대화하면 거울 뉴런이 작동하면서 공감 능력이 활성화됩니다. 온라인에서 댓글로 싸울 때는 상대를 적으로만 보게 되지만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면 아, 이 사람도 나름의 고민과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건 혼자 있을수록 확증 편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반복하면서 점점 더 극단으로 가게 되거든요. 반대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수록 유연성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겸손함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뇌는 본능적으로 확신을 좋아하거든요. 확신은 편안함을 주고 의심은 불편함을 주니까요.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가 발전한 순간들은 항상 우리가 알던 게 틀렸다는 걸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 질병이 귀신 때문이 아니라 세균 때문이라는 것, 이런 발견들은 모두 기존의 확신을 내려놓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였을 때 가능했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함께 뇌 속 깊은 곳까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확증 편향은 나쁜 습관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진화한 뇌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이라는 것.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분열시키고 진실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자신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한다면 세상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멍청하지?가 아니라 저 사람의 뇌도 나처럼 확증 편향으로 작동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내가 확신하는 그 순간 혹시 내 뇌가 지금 자동 모드로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한 번만 더 의심해 볼 수 있다면 말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지금 확증 편향의 영향을 받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말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맞는 부분은 쉽게 받아들이고 불편한 부분은 슬쩍 넘겼을 수도 있죠. 그게 인간이고 그게 우리 뇌니까요. 중요한 건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확증 편향을 완전히 없애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인식하는 겁니다. 아, 지금 내 뇌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구나. 내가 이 정보에 끌리는 건 이게 진실이어서가 아니라 내 믿음과 맞아서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볼 수 있는 능력 말이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신경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 덕분에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하나만 해보시면 어떨까? 내일 뉴스를 볼 때 내가 평소에 안 보던 관점의 기사를 딱 하나만 읽어보는 겁니다.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거예요. 이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이면 1년 후 여러분의 뇌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뇌가 되어 있을 겁니다. 더 유연하고 더 열려있고 더 지혜로운 뇌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뇌에 조종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뇌를 이해하고 뇌와 협력하며 뇌를 더 나은 방향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존재예요. 오늘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한 뇌, 건강한 생각으로 함께 성장해가요.